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흥선 호원권역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성복 흥선 호원권역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호원국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흥선호원권역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69쪽입니다. 흥선호원권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37억 5,86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2,395만 9천원보다 0.93% 증가된 3,464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270쪽부터 277쪽입니다. 먼저 270쪽입니다. 자치민원과는 주차관제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등 3건에 대하여 82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 3억 7,4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1쪽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에 대하여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6,8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허가지원과는 국내 여비에 대하여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책 업무 추진비 등 2건에 대하여 1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7억 7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의정부 1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하여 87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2건에 대해서 131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억 5,4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의정부 2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억 9,2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호원 1동은 책 읽는 도시 조형문 철거 공사 등 3건에 대하여 1,83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낸 난방기 교체 구입 비용 143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억 4,45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호원 2동은 시책 업무 추진비 등 총 9건에 대해 1,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억 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간흥동은 냉난방기 가스열 펌프 저감장치 설치 등 총 3건에 대해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억 8,049만 원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선호원권역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과 동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 및 동명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언제나 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흥선호원권역의 박성복 국장님 그리고 3분의 과장님 그리고 6분의 동장님 팀장님,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득입니다. 언제나 일선에서 주민들이 민원상 해결하시고 머리 아프시고 또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시죠? 특히나 이번에
수해 났을 때 가능동 우리 직원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그 팀장님 이른 아침부터 우리 주무관들 앞세워서 빠루 들고 뚫고 물 퍼내고 저는 정말 자식과 같은 우리 직원들한테 저렇게 비를 맞아가면서 수고하심에 또 민원인들은 항상 그냥 당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걸로 정말 저희들한테 지구를 많이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표정 하나 반하지 않고 끝까지 처리해서 뒷마무리까지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돌아갈 때 뿌듯함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왔는데 꼭 필요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왕 사업 진행하시는 거 꼼꼼하게 살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흥선호원권역에 새로 오신 과장님과 뭐 팀장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자주 나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네,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또 추경이라서 두 권역을 좀 한꺼번에 하는 것 같습니다. 갑지역위원회 권역이고요. 그동안 애쓰시는 국장님, 또 이하 동장님, 또 팀원들, 팀장님, 과장님 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가장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거라 이번에 추경에도 별다른 큰 예산 규모가 없어요. 많이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면서 최근 들어 6월, 7월에 있었던 주민총회 하시느라고들 많이 고생 많으셨고 또 동장님 함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제 주민총회 이제 각 의제들을 가지고 이제 그거 각 주민들과 같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일만 남았는데. 함께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보면서 올해 작년 예년 2023년 예산에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 비해서 조금 삭감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던 것을 보면서 지금 한참 폭염도 지나고 장마도 지나고 하니까 주변에 풀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운동하러 가는 것이 자꾸만 민원거리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예년에 비해서 그 환경, 소하천 및 국어 및 환경 정비 예산들이 조금 삭감을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또 비목군에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권역별로 호원, 흥선 제가 보니까 송산이하고 신곡 다 봤는데 송산 같은 경우는 환경 정비에서 풀깎기가 추가로 이렇게 가로 열고 되어 있는데 호원 우리 지금 흥선 권역에서도 소하천 및 국어 등 환경 정비에 풀깎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우리 국장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금액 말고요. 그 하천 생태하천과로 다 이관이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생태하천과에서 이제 풀깎이 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동에서 지금 이게 각 뭐 1,400 규모별로 2,600 등등의 이제 예산을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국어 및 환경 정비에는 풀깎기와 제초 작업이 포함된 예산인 건지 또 2중 3중으로 된 것인지 조금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하천 관련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네. 생태하천과로 이관이 된 거고 나머지 비용이 지금 전혀 예산이 있는 건 일반적인 그 도로라든지 이런 데 풀까 그 제초 작업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년에는 이제 사진까지 가지고 업무 보고 시에 각 권역별로 풀을 제거한다 중랑천이라는 하천변에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는 거기를 제초 작업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확인을 했던 거고요. 이 부분 역시도 지금 이제 한참 여름 때고 동두천이나 기존에도 예초 작업하면서 사고들이 지자체별로 예초기 작업하면서 사고들이 솔직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고와 함께 폭염 때문에 작업자들이 그걸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도 먹고 특별히 뭐 일사병, 열사병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이제 기사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됨과 동시에 최근 들어서 이제 아까 말했던 장마나 폭염들이 이제 많이 반복되고 나면서 풀들이 많이 자랐는데 거기와 더불어서 우리 살고 있는 지자체, 우리
도로변에 풀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지금 계시는 호원 권역이라든지 흥성 권역만 지금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가깝게 다니다가 자료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사진화 찍어서 봤는데 굉장히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천변 같은 경우에는 천변이기 때문에 많은 풀들이 이제 이렇게 키높이 허리춤까지 차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 길을 돌아다니는 도로변에도 굉장히 풀들이 많이 자라서 제가 한번 찍어왔습니다. 천천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도로변에 있는 잡초들입니다. 또 한 장씩 천천히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흙 위에 있는 잡초들 이렇게 많이 자랐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노바행이 되면 그 근처 의정부 이동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흥성 호원권을 지나면서 지금 사진을 찍은 거고요. 요게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변인데 한쪽 부분 양쪽으로 다 점령을 했어요. 잡초들이. 그게 도로 블럭들 사이사이에 낀 잡초들이더라고요. 또 천천히 넘겨봐 주세요. 여기는 길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협소한데 절반이 다 잡초들로 가득 차가지고 자전거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이렇게 휠체어가 지나갈 때 굉장히 그러니까 잘 못 가게끔 방해를 하는, 통로를 방해하는 역할까지도 하는 게 이 잡초더라고요. 또 한번 넘겨봐 주시고, 이런 것들은 작은 틈새에 이런 것들 오히려 제초 작업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다 지금 흥선, 그다음에 호원권역, 저희 권역이기 때문에 한번 돌았던 부분인 거고, 신곡이나 송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변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도로를 한쪽으로 양쪽에 가 있고 가운데는 우리 그 점자 블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다 못 쓰고 있는 정도로 잡초들이 무성한 게 바로 지금 현재 도로변에 무성한 그 잡초들 형태를 지금 사진을 찍었습니다. 더 심한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 여기는 아예 도로를 다니는데 못 다녀요. 여기는 그냥 일반 화단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세히 들여봤더니 도로에 블럭이 깔려 있는 곳입니다. 예. 이런 것처럼 여기를 비롯해서 계속 여기는 학교 앞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승합차를 타고 승하차를 하는, 그 다음 사진 있을 겁니다. 승하차를 하는 곳이기도 해서 이런 것들이 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이거는 가까운 제가 이제 반경 몇 킬로 안에서 조금만 다니면서 쉽게 찍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흥선 지금 라가디움 거기 체육공원 옆도 흥선역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풀들이 무성하게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도로변을 이렇게 해서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어느 곳 하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시지만 이제 좀 한더위 좀 폭염들이 조금 더 가시긴 하셔서 예초 작업하시는데 조금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고, 동별로 보니까 6월 달 정도에 신곡, 호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제초 작업을 6월 달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녹양동에서도 통장님들, 부녀회장님들 하셔서 제초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곳곳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권역별로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소하천 및 국어 환경 정비의 천변 외에도 우리가 진짜 우리 각 도로변에 걸어 다닐 때 이런 도로변에 잡초들이 많기 때문에 요 작업들도 한번 명절 전에 한번 해주셔서 조금 다 의논해 보셔서 한번 작업하는데 조금 더 힘을 좀 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이런 거 한번 못 보셨어요? 길거리 다니시면서? 뭐 저 사진뿐만이 아니라 의정부시 전역에 지금 맞아요. 굉장히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근데 사실 이게 제초 작업 옛날에 이제 그 주민들 이렇게 봉사 활동으로 해서 이렇게 제초 작업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요즘엔 상당히 저게 사실은 제초 작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해보는데 저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는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예산 사항이 이제 뒷받침이 못하다 보니까 조금 그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봉사자들이라든지 그 관변단체 이렇게 활용해서 제초 작업을 좀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풀 베는 속도보다 자라나는 속도를 못 따라갈 정도로 작업에 엄청나게 한낮에는 작업하시는 인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그런 것들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앰뷸런스 실려가시고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한낮에 뜨거운 그 햇빛에는 작업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제 선선해졌을 때는 그 대비해서 각 동에서 조금 더 논의하셔서 소하천 외에도 도로변의 잡초들 제거하는데 한번 좀 같이 논의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흥선 또 호원권 많은 그 국장님 비롯해서 동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네, 김현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현채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인사를 좀 하셨는데요. 우리 늘 그 민원 현장에서 가장 시민들과 가까이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아마 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그 가스열 펌프를 설치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료를 보니 흥선동의 자치민원과랑 그다음에 가능동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민원과에서는 흥선동에서는 이 사업이 이게 아마 90%만 지원이 되나요? 지금 보조금 지원이 흥선동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따로 설명 들은 게 아니라서 자료를 보니까 총 6개소인 것 같은데 6개소 중에 지원 대상이 5개소고 미지원 개소가 1개소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설치비가 90%만 지원하는 거가 맞습니까? 예, 90%까지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6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했더니 6개 중에서 그쪽 보조 기관에서 선정 기관에서요. 저희한테 그 한도는 90%지만은 자기들의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 요 정도만 저희가 이제 5개에서만 이제 보조해 주는 걸로 그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는 이제 보조 못 받는 차액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대략 90%라는 거죠. 이게 90%가 꼭 정해진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부담, 그러니까 선정하실 때 90% 지원금, 10% 자부담 이런 기준이 특별히 있었던 게 아니라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90%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지원 대상이 5군데여서 했는데 요거는 지금 설치를 보니까 사업 연장 신청을 하셔서 아직 설치 전이시죠? 아니, 설치는 돼 있고요. 저감잘치만 추가로 하는 겁니다. 예, 기존의 그 냉난방기는 설치돼 있는 거고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9월 달부터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아니, 설치된 게 아니고요. 냉난방기 자체는 설치가 돼 있고요. 네, 냉난방기의 저감 장치가 지금 아직 예, 안 한 것이죠. 예, 안 한 겁니다. 네, 사업 연장 신청하셨잖아요. 그 저감 장치 보조금 대상이 돼서 그 예산을 받으셔서 자부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필요해서 연장 신청을 하신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가능동에 보니까 가능동은 29페이지입니다. 똑같은 냉난방기 저감 장치 설치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설치 비용이 32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한 대에 관한 건 같은데요. 여기 역시 보니까 4대 중에 3대는 아마 보조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조금 선정된 내용을 조금 더 그 자치민원과처럼 흥선동처럼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기술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없고 이제 선정됐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조금 자료에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4대 중에 3대는 저감장치를 부착을 완료하셨네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예산은 어떻게 자부담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10% 정도 지금 자부담이 있다고 흥선동에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가능동에서 이 10%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진행하신 건지 이 320만 원이 순수하게 한 대에 대한 비용인지 아니면 앞에 흥선동처럼 그 한 대가 308만 9천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대략적으로 지금 금액에도 상이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10% 자부담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요? 그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제가 아직 명확하게도 모르겠고요. 그 본 예산에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미 그 전에 한번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총 4대를 신청했는데 3대만 확정이 돼가지고 그 예산해서 설치가 완료된 거고요. 이번에 추가로 한 대가 더
그 지원된다고 와서 한 대에 대한 것만 자부담을 올린 거고요. 금액이 다른 거는 저희가 그 GHP 엔진 형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형식에 의해서 그 설치비가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삼성 그 3Y 해가지고 그 금액이 이렇게 지정이 된 거거든요. 보조 사업의 승인이 언제 난 거죠? 저희가 승인은 그 3월 11일자로 이렇게 난 거로 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공고하고 선정 지금 결과가 잘 5월 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5월 달이요? 네네네. 네. 지금 아마 흥선동 내용을 보니까 그 개조 지원 사업 공고가 3월 11일 날 되고 5월 1일 날 승인 결과 통보를 네네네. 받았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지원 사업 공고가 3월 달에 있었는데 제가 본 예산을 요 금액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요 부분이 지금 흥선동은 미리 본 예산에 없었고 가능동은 이 세대에 대한 본 예산을 태웠었단 말씀이신가요? 저희 흥선동은 확인을 일단 해보고 예산이 없었고요. 요거 신청해서 저희가 사업 연장 그러니까 7월 10일 날 5월 2일 날 통보가 돼서 7월 10일 날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이제 연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가능동은 조금 사정이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본 예산 자세히- 여부는 확인해가지고요. 네네. 따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조금 설명을 네네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흥선 권역의 국장님, 우리 조복현 과장님이 안 보이시는데 아침에 사고가 났다라고. 사고는 이제 지난주에 났고요. 그래요? 이제 오늘 이제 병원 가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받고 병가 처리를 할 건지 뭐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오늘 그 병원 입원 관계 때문에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다치셨나요? 일단 뭐 휴가 기간 중에 뭐 그러세요? 좀 사고를 당한 것 아침 같습니다. 메모를 받아서 좀 아침에 사고가 났다 소리로 메모를 지난주에 받았기 때문에 났습니다. 예. 제가 질의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미리 사전에 말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복현 과장님 대신 우리 진경애 팀장님께서 참석해서 우리 예산 심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복현 과장님 빠른 쾌유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흥선 호원권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났는데 아까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 송산권역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재 신곡 송산권역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 송산권역 국장 이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곡 송산권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곡 송산권역 총 세출 예산액은 60억 1297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60억 1675만 4천 원보다 33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82쪽부터 289쪽입니다. 2024년도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신곡 송산권역이 통합되었으므로 직제급 업무 수행 경비 및 업무 추진비를 조정하였으며 송산 3동 복지지원과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3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산 3동 허가 지원가는 신곡 송산권역 불법 노동상 및 노상 적침을 정비 용역 등 낙찰차액 5,97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곡 1동 공공복합청사 주민 공유공간 설계 용역비와 주민자치센터 일반 운영비 등 4,20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곡 2동은 주민자치센터 공공운영비 등 658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산 2동은 특정 업무 경비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사 외벽 토목공사 시설비 8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금동은 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 후 잔액 499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곡 송산권역소관 2024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및 동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 및 동명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우선 신곡 1동 서경숙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신곡권역에서 제일 핫한 이슈가 신곡 1동 청사 개청하고 또 1층을 주민 공유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나 설명 자료를 보면 워킹 그룹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공간으로 사용할지는 워킹 그룹에서 결정을 하셨나 봐요. 예, 저기 시민분들과 그다음에 뭐 디자인 전문가 여러분들이 6월달, 7월달 4번의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결정했습니까? 설명서에는 없어서. 예, 출입구 통로정은 이동 가벽을 설치해서 전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로비 공간은 소규모 카페를 포함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뭐 각종 행사나 공연이 있을 시에는 행사나 공연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행사나 공연이나는 주민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 예, 거죠. 네. 네, 그래야 됩니다. 예, 예. 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소규모라도 해당 지역구의 주민들이 행사나 어떤 그룹 모임의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네. 항상 열려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소규모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네. 이 카페 운영과 지금 제가 유념해달라고 말씀드린 주민의 행사 개최나 이런 것들이 상충될 때에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셔야 되고, 네. 그 기준에 있어서 소규모 카페 운영이 주민들의 공간 이용에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분명한 기준과 운영을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규모 카페 운영도 공무원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 위탁을 하시게 될 텐데 위탁처도 정해졌습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일단 의정부 시니어 클럽 위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위탁처가 정해지던지 그것 또한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결정하셨던 것처럼 네. 위탁처를 정하실 때에도 네.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투명하게 모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이제 그 필요에 의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네. 그 예산이 무사히 통과된다면 뭐 큰 어려운 점은 없겠지만 걱정되는 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건물 자체에 그 하자가 참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뭐 이 예산으로 그것까지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은 오로지 공유 공간 조성에만 쓰이게 되나요? 이 예산은 공유 공간을 위한 예산입니다. 네. 그러면 그 우리가 7월에 개청식이 있을 때에 그 많은 주민분들이 청사의 그 하자 부분을 눈으로 목격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제 벌써 9월인데 그 한 달 동안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앞으로의 조치 계획은 어떠신지 동장님께서 간단히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자 중에 누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체크해서 지금 그 보수 요청을 했고 보수를 다 완료했는데요.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오진 않았잖아요. 비가 또 많이 오면 또 다시 혹시 새는 곳이 있나 면밀히 살펴서 혹시 있다면 또 하자 보수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네. 하자 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죠? 제가 그거는 네, 됐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동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 우리 권혁 동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곡일동 청사가 당초 이제 권혁동의 그 중심이 되는 청사로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 착공한 이후로 정말 바람잘 날 없을 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게 워낙 관심이 많았었던 것만큼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 신곡일동 청사에 착공한 이후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하필이면이 아니라 오히려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개청식에 비가 와서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던 어떤 하자의 부분을 우리가 빨리 파악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을 텐데 이거를 그냥 동에만 맡겨두시지 마시고 권혁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같이 고민하고 개입을 하셔서 하자가 있었던 부분들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계획 세우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하자 말고 제가 이제 신곡일동 동장님께는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부족한 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출입구에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경사로나 이런 통로가 있나요? 정문적으로는 네. 통과가 가능하신데요. 후문 네. 쪽은 경사로가 없고 네. 계단이고 굉장히 가파르죠. 아니면 뭐 차를 갖고 오신 경우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장애인이 차를 가지고 이동했을 때 보통은 이제 새롭게 청사를 지을 때는 장애인 주차장은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만듭니다. 근데 워낙 입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지하로 뺐고 그나마 지하에서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치를 해주셔서 그나마 다행인데 또 정문과 후문이 있고 정문에는 그나마 휠체어나 뭐 모발을 짚으신 분들이 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라고 있는데 후문 쪽이 오히려 뭐 출입구가 좀 가깝거든요. 주차 공간하고도 가깝고 그런데 후문 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계단만 굉장히 일반인이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불편한 가파르고 좁은 계단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뭐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하 주차장의 출입구도 굉장히 어렵게 출입해야 되고 지하 주차장에서도 진출입할 때 교행이 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머리를 맞대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권혁 동장님과 우리 신곡 율동의 동장님께서 힘을 모아서 좀 또 저도 돕겠으니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분 뭐 하자가 왜 있었는지 원인을 누가 제공했니 누가 잘못했느니 뭐 그렇게 따지면 밤을 새도 모자르고요. 그거는 그것대로 조치를 해주시고 하자 보수에 대한 거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업체에게 따져 물을 것은 물으셔야 되고 보상도 받으셔야 되고 그렇지만 그 동안에도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좀 그것도 같이 두 가지 트랙으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제가 네,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저희 또 권역이 기존에 계시는 권역의 또 의원님들이 또 잘 하고 계셔서 뭐 특별하게 걱정할 거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은 아까 우리 앞서서 우리 흥선 호원 권역에도 당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잠깐 우리 정담의 시간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각 권역에 이제 활동하시면서 곳곳을 다 보시면서 이런 애로사항들을 말씀을 다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보다는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으니 함께 우리 신곡 송산 권역에도 한번 같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요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민선 8기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 걷고 싶은 도시를 위해서 굉장히 또 노력하시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개발도 목적의 취지가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적인 부분에도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기존에도 권역별로 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초 작업이나 하고 있는 것들도 잘하고 계시고 최근에도 뭐 권역별로 제초 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잡초들이 자라나는 그 속도를 못 이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폭염과 장마를 지나서 무더위가 땡볕에 이제 폭염은 지났으니 작업하기 좀 선선할 때를 통해서 이런 제초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진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보시고 여기는 저희 권역이긴 하지만 각 지금 신곡에 계시는 또 그다음에 흥선 떠나서 송산에 계시는 그 의원님들도 보시니까 곳곳에 너무 잡초들이 천변 말고도 도로 블럭에도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신 적들 있으시죠, 동장님? 네.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가을에 요게 또 가을에 선선하게 되면 이게 말라버리면은 그 풀들이 막 이렇게 누렇게 되면 또 다시 또 그 거리가 횡패화되는 것은 뭐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심에도 이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유관기관에 어떤 뭐 도움을 좀 받아서라도 이런 이제 곳곳에 있는 도로변의 잡초들을 조금 더 제거하는 데 좀 힘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려봅니다. 몇 가지 사진들을 한 번 더 보시고요. 지금 신곡도 마찬가지지만 송산은 그 면적 규모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3,500 정도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중량천배 외에도 이제 이런 면적 대비해서 이런 잡풀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말씀 그대로 걷고 싶은 도시가 정말 그 실현화될 수 있도록 도로에 있는 잡초들도 한번 제거해 주시는데 곳곳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진은 몇 컷 올려봤으니까 한 번 더 빠른 속도로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애들 있거든요. 말씀 그대로 점령할 수 있게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신곡 송산 권역에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명절 전에 조금 깨끗하게 작업하는 일이 좀 있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곡 일동 동장님 제 집무실에 오셨을 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신곡 청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시고 저희가 행감 대비 기관 방문을 했을 때 그 문제점을 다 알고 계세요. 네, 제가 보고받기로는 회계과에서 보고받기로는 한 건 외에는 나머지는 하자 보수를 다 완료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기관의 책임은 신곡 일동으로 이관이 된 거죠? 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그 행감 대비 기관 방문하면서 지적했던 사안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노력을 해주셔서 다 이 민원을 해결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를 그때 제가 갔을 때 그 지하에 보니 그렇게 누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집수정이 있는데 그 앞에 전기차를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 해놓은 거에 대해서 제가 장소를 이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지하에 기존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1층으로 그거를 올려서 다시 위치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언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차에 대한 이게 심각한 우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저희가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전기차를 그렇게 위험한 장소에 위험한 위치에 이렇게 유치하려고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신곡 청사뿐이 아니고 제가 이제 국장님께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의정부시에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청사나 이런 건축이나 뭐 새롭게 신축되거나 아니면 보수하는데 많은 예산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정말 필요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냐라는 질문에는 전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청사나 이렇게 공기관에 투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관리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감리사를 두니까 감리사의 말만 믿고 이게 진행하는 부분이 상당 많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송상권역 우리 이영재 국장님께서도 어쨌든 회계과에서 신곡 일동 동으로 이게 이관이 됐지만 권역에서 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셔서 이러한 민원들이 더 야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누수 부분. 이게 저희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어요. 위탁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근데 선정을 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건 무조건 공사 실적도 봐야 되고 공사 실적에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했을 때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는데 그건 담당 부서는 회계과에서 할 일이고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쨌든 청사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명심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곡 송상권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